헬스 트레이너가 내려와가지고 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뭐야, 뭘 가르치는 거야? 차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와 그럼 이거 증거 확보 100% 했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손발이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목격은 했는데 증거를 확보를 못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내가 누구랑 바람 피우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증거를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아내를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나 이제 약속 있어 오늘 늦게 올 거야 하길래 오늘도 걔를 만나겠구나 하고 아내를 따라갔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숙박업소를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남자는 다른 남자예요. 이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야. 굿 파트너의 이혼 변호사는 장나라, 예능계 이혼 변호사는 이분입니다. 자, 법원에서 말이죠. 불륜 때려잡고요. 방송에서 이혼설 푸느라고 24시간이 모자란 법조계의 라이징 세치요. 양나래. 옛날의 변호사. 요즘 핫한 분이에요. 오늘 말이죠. 이제 홍일점인데 우리 저 양나래 변호사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실 텐데 라스는 좀 처음입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우 떨리네요. 네, 어디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에 있는 속상한 일 야무지게 해결해드리는 10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사건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너무 최애요. 네, 또 원탁의 변호사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방송도 열심히 하고 소송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혼 전문이라 봤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다른 일도 하시는데 이혼이 그럼 맞는 뭐 소송 중에 한 10건 중에 한 8할, 7할 정도 돼요? 9할 정도입니다. 그럼 진짜 전문 맞네. 완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전문이네. 전문 팀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혼 전문 펌의 대표로 있는 거예요. 이혼 전문 펌. 아하. 궁금한 게 계속 일하시다가 그쪽으로 굳혀지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가 돼야지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혼 관련 사건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면서 적성에 맞는데 싶어가지고 맞는다. 하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자, 우리 사실 이제 그 양나래 변호사님 그 이혼이 이제 계속 이제 늘다가 얼마 전에 그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이혼이 줄었다고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2023년 기준 전년도 대비 0.9%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통계 자료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요즘 이제 결혼도 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사실상 계속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통계 자료는 법률상 혼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혼인 신고를 하는 거. 그런데 그렇죠. 요즘에는 결혼식만 하고 혼인 신고하지 않고 많아요. 살다가 짧은 기간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통계 수치로는 조금 낮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실무 진행할 때에는 예전에 비해서 젊은 친구들 사실 친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또래 분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근데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어쨌든 혼인 신고를 안 했으면 어쨌든 간에 양나래 변호사님한테 이제 이혼 소송 의뢰를 할 일은 조금 줄어드는 거네. 그런데 네. 혼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혼 자체는 쉬워요. 왜냐면 사실혼은 그냥 계약이기 때문에 그만 살아 이러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감정이 서로 엄청 안 좋아요. 내가 지금 큰맘 먹고 결혼했는데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그래, 이거를 너 좀 증명해서 법원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식장비도 반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썼던 돈 반환해줘 그래, 플러스 맞아. 거기에다가 너 때문에 사실혼이 깨진 거니까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돼. 그래서 변호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재산 분할 30억 하는 것보다 위자료 3천만 원만 청구하는 게 오히려 더 치열하다. 빡빡하죠. 그렇죠. 치열하고. 변호사님, 저는 위자료가 1,000이든 2,000이든 저거 어떻게든 상관없고 내가 받아야 되겠어.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게 되거든요. 감정이 극에 달인 상태에서 맞아요.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전에는 그 황혼 이혼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도 황혼 이혼이 많지만 치고 올라오는 게 신혼 이혼이에요. 신혼이혼. 결혼하고 나서 4년까지가 이제 우리가 신혼으로 보고 있고 그때 이제 이혼하는 게 신혼 이혼인데 뭐 MZ 분들 이제 제가 아무래도 되도록이면 한 번 더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혼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도저히 요즘에는 이혼이 흠도 아니고 빨리 이혼하는 게 저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 지원 많이 좀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도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애들이 3년 이상 사는 거 지켜보고 그 전에 지원해주겠다. 줄 거 줘야 된다. 그 후에 지원해주겠다. 왜냐하면 미리
주면 그래, 그때 그래. 나눌 때 나 재산분할 받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왜 다 줘야 돼? 나 억울하니까 나도 받을 거야 이런 게 생기기 그것까지 때문에 생각해서. 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혼인신고 조금 늦게 해도 돼. 아니 근데 있잖아요. 부모가 준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의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진 않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이론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 아, 그걸 또 무궁무진해요? 이혼 숙녀 캠프 보니까 뭐 내가 우리 엄마가 해준 거 팁이다 이거 내놔라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나던데? 왜냐면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도중에 이게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 전체 재산 중에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아. 그러면 내 기여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상대방한테 무조건 반 주는 개념은 아닌 거죠. 특유 재산은 아예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또 그게 그래요? 요즘에가 아니고 이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좀 그런데 경향이 있습니다. 그 MZ들이 뭐 이혼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요즘에는 손해를 안 보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손해를? 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뭐 반반 결혼이다, 뭐 서로 합리적으로 생활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부부 생활은 아시다시피 서로 희생하고 어느 정도 이제 양보하고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드럽고 치사해서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생활비로 뭔가 마트에 갔어. 근데 우리가 장 보다 보면 여성용품 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야, 왜 영수증에 생리대가 있어? 내가 사야지. 이거는 너만 쓰는 건데. 그러니까 다음 달에 또 생활비 18,000원 더 내. 그러면 상대가 저렇게 나오니까 나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5캔 샀잖아. 나 거기서 1캔밖에 안 마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비율로 따져야지. 그런 게 이제 서로 감정 싸움이 깊어지면 짧은 기간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또 요즘에 SNS를 많이 하잖아요. SNS 때문에도 진짜 다툼이 많거든요. 뭐냐면 평소에 집에서 남편이 아무것도 안 도와줘. 그래놓고 SNS에는 사랑꾼인 것처럼. 남편이 뭐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한 밥상 막 이런 거 있으면 나 그런 사람 한 명 알아. 그래요? 한 명 알아. SNS에 막 그런 거 올리는 사람 한 명 알아. 나도 와이프 사진 막 운동한 사진 보면서 자기가 응원한다고. 갑자기 머리 쓰다듬는 막 그런 사진 올리고 그런 사람 있어. 방송국에 막 환경이 화이팅하고 이러는데. 맞아요. 따로 연락이 갈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왜 안 그러는데 SNS에서 막 그런 척해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류에는 뭐가 있냐면 저 집에서는 태교 여행을 발리 간다던데 우리는 왜 태교 여행 안 가? 이런 식으로 뭐 그게 비교하면서 이혼 사유가 돼요?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겠어 이야기하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저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우리 저기 권영 우리 교수님 그 부인 참 좋으신 분입니다. 방송 나가서 나를 방구로 1분 낀다고 당신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되면 내가 천사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아내 사진을 갖고 다니거든요. 여기 가슴에 넣고 다니신데요. 옷에.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사진이에요. 힘들 때마다 보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자, 이혼 변호사에게 장나라 씨 양날에 요즘에 그 이혼 사유로 가장 높은 거 1순위가 뭘까요? 1순위는 저는 불륜으로 꼽거든요. 네. 그래서 불륜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각되고 바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용서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했는데 이게 용서가 되지 않거나 혹은 배우자가 처음에는 사과하는 척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면서 좀 이제 뻔뻔하게 나오면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심해져서 이혼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부동의 1위는 불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부간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 중에 1위가 결국 불륜이에요. 아니 근데 그 저기 네.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네. 매일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변호사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 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과 정도가 좀 중요해요. 가령 용서하기로 해놓고 평생 그래봐. 2년, 3년 지났는데도 뭐만 하면 그래봐. 근데 그게 어떻게 용서가 돼?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혼을 네. 했었어야지.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계속 그걸 추궁하고 계속해서 꺼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의뢰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이 불륜을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게감이 크다. 그리고 법률상으로도 배우자 유책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걸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없게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싸움이 말인즉슨 많나 보다. 서로 용서했으면 그럼.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안에 있는 거죠. 아, 근데 막 그런 것도 있잖아. 발각되면 절대 막 아는 척하지 말고 막 증거 모으라고 막 드라마 보니까 그러던데. 맞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 촉이 괜히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배우자하고 맨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막 행동도 뭔가 막 숱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핸드폰을 자주 봐요. 뭐 분리수거하러 나가서 오래 있다 와요.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에는 덮어놔요. 이런 것들. 평소랑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바람 펴? 이러지 말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또 다양한 그 불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최근에 좀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자녀들하고 TV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가 좀 어느 정도 컸어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데 TV를 보다가 약간 그 로맨틱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막 키스씬도 있고 약간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걸 보면 엄마 저런 거 무슨 사이야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어른들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저렇게 안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딸내미가 아니 그러면 아빠랑 이모도 서로 사랑하는 거야? 아빠랑 이모도 서로 사랑하는 거야? 너무 소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거 구파트너에도 이런 거 있었어. 근데 이제 엄마는 다 뭐 사랑하는 사이는 맞지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매우 조금 구체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때 엄마 없을 때 이모랑 아빠랑 우리 같이 놀러 갔었잖아. 그때도 이모랑 아빠랑 둘이 그렇게 사랑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생과 남편의 불륜을 발각하는 와, 거죠. 어디 무슨 고전소설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뭐 증거와 관련한 이야기인데 남편이 아내가 좀 수상한 거예요. 아내가. 분명히 우리가 보통은 외출하고 들어갔다 오면 좀 힘들고 퇴근하고 운동까지 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늘 PT 갔다 오면 약간 오히려 더 기운이 나. 보송하고 근데 삐치 가면 헬스장에서 씻고 올 거 선생이네. 아니야. 보송하고 막 혈색이 돌고 하니까 수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한번 진짜 PT를 하는지 보자 하고 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헬스장에 오기는 왔는데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모르는 차량에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차 뒤를 갔죠.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헬스 트레이너가 내려와가지고 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뭐야, 뭘 가르치는 거야? 차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와 그럼 이거 증거 확보 100% 했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손발이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목격은 했는데 증거를 확보를 못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내가 누구랑 바람 피우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증거를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아내를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나 이제 약속 있어 오늘 늦게 올 거야 하길래 오늘도 걔를 만나겠구나 하고 아내를 따라갔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숙박업소를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남자는 다른 남자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야. 핸드폰 메모장을 봤어요. 그런데 메모장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에서 7명의 남자가 있는 거고 각각 거기에 그 남자들의 그 스펙이 적혀 있는 거예요. 어느 어플에서 만났고 키는 몇이고 직업은 뭐고 주로 뭘 할 때 좀 이런 거 있잖아요. 7명이면은 근데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보통 상간소송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위자료 청구도 그 남자들한테 할 수 있거든요. 7명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그 7명이 몰랐을 모두가 거 아니야. 다 알지는 않았고 일부는 알고 서로 뭐 유부남 유부녀끼리 만난 사람들도 있었고 일부는 그냥 서로 그냥 익명으로 만나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혼 소송도 하고 상가 소송도 많이 근데 했죠.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지금 남편이 정신적으로 망가졌잖아요. 네. 이 사람을 뭐 잡아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이게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 네, 이게 형사 범죄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없어졌고 그냥 민사적으로 위자료 5천만 청구만 원. 할 수 있는 맥스 거예요. 5천만 원. 와. 근데 그 5천만 원도요. 어느 정도냐면 상대방이 부정행위 외도도 했고 혼외자까지 몰래 출산해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돼야 5천이고 그럼 지금 이 7명 정도면은 얼마 정도? 그러면은 이제 아내한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 아내한테 이혼하면서 위자료는 뭐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각각의 상간남한테는 각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꽤 많아요. 동호회에서 우리 불륜 많다고 하시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동호회. 그러면 그 예전에 등산 모임 한참 있을 때는 옛날에 맞아. 옛날에 목적. 그쵸. 저 그런 얘기 살짝 들었는데 그거 맞아요? 그런 목적이 있는 분은 네. 오른쪽 뭐 다리를 살짝 걷고 다니신다. 근데 서로 아는 사인이래. 진짜 너무 끔찍하다. 사실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맞아요. 아니 근데 걷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올라가면 갑자기 어떡해? 올라가면 어떡해? 근데 이게 워낙에 매체 미디어에서 나와가지고 다들 안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이제는 하면 안 안 돼 하는구나. 해가지고 지금 없어진 거지. 원래는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형이 그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갑자기 아빠가 만약에 톡 푸사에 정상에서 이러고 있는 바지 좁혀지면 미칠 것 같아. 아빠 멋있어.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양말 신으셨겠지. 양말 분명히 약간 신으셨겠지. 야 이거 우리 범인 잡는 것보다 훨씬 지금. 범인이라는 얘기 좀 무서웠어. 솔직히 그러네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목숨을 걸고 경험한 얘기인데. 아니 어떻게 범죄 해석해보다 더 그래. 바로 일단 잠깐 딘딘으로 쉬어갈게요. 네.